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성선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투자 정보는요, 서대문구 북가자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상가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물건은 물론 경매 물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경매 물건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위치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이 세 개의 어떤 철 노선이 교차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역, 도보로약 2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죠. 자, 대지는 19.2제곱미터고 전용 건축 면적은 54.72제곱미터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층수는 토탈 3층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구조는 상가 3개 호실을 함께 터서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준공은 98년 12월에 이미 준공 완료된 건물로 지금 현재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는 2억 1,696만 원 감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먼저 개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권리를 조금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은 지금 제가 낙찰받은 금액을 가지고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어때요? 압류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압류로 해서 당해세 부분들은 먼저 선순위로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가장 먼저 1순위죠. 1순위. 이 부분 17억 9,4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이죠. 이 순위에 있는 채권자입니다. 결국은 10억을 가지고 경매 신청했는데 이분은 10억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 신청했는데 결국은 채권 배당금 배당이 어때요? 무잉여입니다. 무잉여. 한마디로 무잉여라는 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가 돼요? 예, 경매 불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보시면은 사건 번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 물건이 어때요? 하나가 아닙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토탈 물건을 한꺼번에 다 물건 번호,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물건 번호는 여러 개로 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1순위의 근저당이 배당을 받아가고 경매 신청 채권자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후순위 임차인들이 있겠죠. 자,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역, 지금 향후 이쪽에 어때요? 미래 가치 부분은 여러분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3개 노선이 지금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륙선 1번 출구이죠. 1번 출구 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200m 정도 선이고 이쪽 인근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재건축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가자동 쪽이. 네. 자, 보시면 또 입지 여건 부분은 현재 이쪽으로 공원화되어 있는 지역과 물론 조금 휑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상가 자체가 재건축 이뤄놓고 좀 오래된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형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향후에 이 건물 리모델링을 다 해서 상업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뭐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물건 같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 한번 보죠. 건물의 특징. 이 물건이 지금 상가가 이 건물입니다. 상가가 이 건물인데 지역이 아파트죠. 아파트 상가 바로 앞입니다. 근데 아파트 상가인데 이 건물 자체를 하나로 통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건물로. 물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통건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사고를 좀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건 번호 하나인데 물건 번호는 여러 개다라고 하는데 일시에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 통으로 전체적인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도 어때요? 통건물 매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권리에 빠지면 물건 하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부 건물 특징은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오래된 상가지만은 내부의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다. 자, 내부에 지금 인테리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실로. 자, 예상 가격 한번 보죠. 이 물건의 예상 가격. 감정가는 어때요? 3억 3,900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그런데 지금 최저가로 한번 유찰돼서 2억 7,100만 원. 이쪽 지역에서 2억 7,100만 원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1층입니다. 상가 1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은 금액이에요. 네, 그 평형대에 비교해서. 자, 입찰 보증금. 경매이기 때문에 최저가의 10%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2,710만 원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은 어때요? 최저가 이상. 여러분이 어때요? 최저가 2억 7,100만 원 이상 입찰가는 적어야 됩니다. 입찰 보증은 최저가의 10%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 물건을 보셨죠? 공사비 6,411만 9천 원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물건입니다. 유치권 신고. 자, 그래서 유치권 신고 부분은 지금 아까 제가 했죠?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공사비용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실질적으로 유치권 총 공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된 비용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지금 후순위 임차인이 있죠. 보증금 없이 차임만 지급하는 그 현재 임차인, 그 전체적으로 통으로 임대차했던 그 임차인과 전대차로 체결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임차인이 리모델링하고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물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하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교차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바로 인접해 있다. 자, 이 본 물건의 가장 키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뭐다? 임차인과 바로 재계약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가 힘들죠? 상가가 공실로 남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때요? 아, 내가 그러면은 계속 이자만 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계약이 가능한 그런 목적물이다, 경매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